3월 10일 대한민국 경제 폭풍 전야 노란봉투법의 역설과 기업 탈출의 서막.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의 경제 안보와 법치주의의 미래를 깊이 고민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참으로 엄중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오는 3월 10일 우리 대한민국 노동시장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초대형 경제 폭풍이 몰려옵니다. 이것은 단순히 법조항 몇 개가 바뀌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생을 바쳐 일거운 일터의 근간이 흔들리고 우리 자녀들이 미래를 꿈꾸며 도전해야 할 취업의 문이 아예 폐쇄될 수도 있는 절박한 국가적 위기 상황입니다.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이미 채용시장에서는 신입사원 공고가 반토막 났다는 비명이 들려오고 있고 우리 경제의 핵심축인 외국인 투자 기업들은 한국을 떠나겠다는 최후 통첩성 경고장을 연일 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해괴하고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법을 만들어달라고 지난 20년 동안 길거리에서 격렬한 투쟁을 이어온 민주노총이 정작 법 시행을 단 2달 앞둔 지금은 이 법을 즉각 폐기하라며 청와대와 거리에서 다시 머리띠를 두르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목숨 걸고 통과시킨 법을 왜 이제 와서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것일까요? 노동자를 살리겠다던 법이 왜 대한민국 경제의 숨통을 조이는 냉혹한 칼날이 되어 돌아왔는지 오늘 그 본질을 국가경제안보적 관점에서 냉철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참으로 감성적이고 따뜻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 유래는 과거 쌍용자동차 파업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회사가 불법 파업 노동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한 시민이 노란 봉투에 성금을 담아 보낸 것이 캠페인이 되었고 그것이 결국 법안의 이름까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따뜻한 이름 뒤에는 우리 경영 생태계를 완전히 마비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독소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법의 핵심은 소위 진짜 사장을 찾아가 교섭하라는 논리입니다. 법전에도 없는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무한 개념을 들고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 공장에서 일하는 하청 노동자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분들의 임금은 하청업체 사장이 지급하지만 실제 작업지시나 근무 환경은 원청인 대기업이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하청 사장이 아니라 진짜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는 대기업 사장과 직접 협상하겠다는 것입니다. 얼핏 들으면 하청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정의로운 취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냉정한 현실로 들어가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한민국 대기업 하나에 연결된 하청업체는 적게는 수십 개에서 많게는 수천 개에 달합니다. 이 수많은 하청 노조가 매일같이 대기업 사장을 찾아와 개별적으로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벌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기업 경영진은 1년 365일 내내 협상 테이블에만 앉아 있어야 하고 공장은 멈춰 서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압도적 다수가 올해 노사 관계가 극도로 불안해질 것이라 내다봤으며 그 단연 첫 번째 이유로 바로 이 노란봉투법을 꼽았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속에서 1분 1초를 다투며 생존 전략을 짜야 할 우리 기업들이 내부의 무한한 노동 갈등으로 인해 경영 자체가 마비될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 만능주의의 폐해입니다. 더욱 황당한 상황은 여기서 발생합니다. 정부가 이런 극심한 혼란을 막기 위해 교섭 창구를 하나로 모으라는 이른바 교섭 창구 단일화 시행령을 내놓자 민노총이 폭발했습니다. 하청 노조 수십 개가 모여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이것이 하청 노동자의 개별적인 교섭권을 박탈하는 행위라며 법 자체를 폐기하라고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자신들이 투쟁해서 만든 법인데 정부가 최소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마련한 안전장치가 마음에 안 든다고 법 자체를 부정하는 이 모순된 태도. 이것이야말로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검토 없이 밀어붙인 졸속 입법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결국 노사 양측 모두에게 외면받는 괴물 같은 법안이 탄생한 것입니다. 이 혼란은 민간 기업을 넘어 국가 운영의 중추인 공공부문까지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의 논리를 공공부문에 적용하면 헌법적, 행정적 대혼란이 불가피합니다.
공공기관 하청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사장은 누구입니까? 예산을 편성하고 인력 규모를 통제하는 것은 결국 정부입니다. 그렇다면 이 법의 논리대로라면 고용노동부 장관, 더 나아가 대통령이 모든 하청 노조의 직접적인 교섭 상대가 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실제로 노동계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장관이 직접 협상 테이블에 나오라는 초법적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법조문 어디에도 국가 공공정책을 예외로 둔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가 행정 시스템이 노동 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마비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국내의 혼란도 문제지만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는 또 다른 축인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은 더욱 심각합니다. 주한 미국산 공회의소와 유럽산 공회의소는 이미 공개적으로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국의 경영 환경이 예측 불가능한 법적 리스크에 노출되었고 투자 매력도가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외국 기업들은 노란봉투법이 강행되면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거나 신규 투자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급히 이들을 만나 달래고 있지만 한번 무너진 신뢰와 투자 심리를 되돌리기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우리 국내 기업들도 이미 살기를 찾아 고육지책을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결과를 보면 많은 기업이 강성 노조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하청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공급망을 해외로 이전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특히 가장 가슴 아픈 현실은 사람 대신 로봇을 쓰는 자동화 설비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로봇은 파업하지 않고 실질적 지배력을 묻는 법적 분쟁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동자를 돕겠다며 만든 법이 역설적으로 우리 노동자의 일자리를 뺏고 그 자리를 로봇으로 대체하게 만드는 비극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종시에 위치한 한국GM 물류센터에서 노조 결성 직후 벌어진 전원 해고 통고 사건은 이러한 거대한 일자리 참사의 서막에 불과합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경제는 결코 감성이나 구호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의도가 선량했더라도 현실의 경제 원리를 외면한 정치는 반드시 국민에게 재앙으로 돌아옵니다. 3월 10일 이후 우리는 다음의 3가지 지표를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합니다. 첫째, 우리 경제의 허리인 제조업 가동률이 급감하지 않는지. 둘째, 국가 성장 동력인 외국인 직접 투자 규모가 썰물처럼 빠져나가지 않는지. 셋째, 하청 생태계의 붕괴를 알리는 중소기업 부도율이 치솟지 않는지 말입니다. 이 지표들은 대한민국 경제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법치주의와 합리적인 노사관계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지탱하는 뿌리입니다. 이 뿌리가 흔들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서민들과 사랑하는 미래 세대에게 돌아갑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제라도 이 법이 가져올 파괴적인 부작용을 직시하고 실효성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 역시 감성적인 선동에 휘둘리지 않고 깨어있는 눈으로 사태의 본질을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노란봉투법 시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정말 하청 노동자를 위한 희망의 봉투가 될 것이라 보십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을 무너뜨릴 판도라의 상자가 될 것이라 보십니까? 여러분의 귀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오늘 분석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법치 위에 당당히 바로 서는 그날까지 저도 냉철한 분석과 목소리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통찰로 찾아뵙겠습니다.